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녹화를 해서 오늘 들으신 분들과 못 들으신 분 모두에게 이 녹화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꽤 돼가지고 꼭 녹화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뭐 녹화에 오류가 생기면 뭐 추후에 한번 제가 더 하면 되니까 그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수학 분수 단원 서술형 평가랑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1시간 반 안에 무조건 시간 지체되지 않고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쉽게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글 시트 보내드렸는데요. 이 구글 시트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있을 겁니다. 구글 시트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다 했어요 학생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이름을 가운데 이렇게 좀 가리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좀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름 적으시고 그 옆에 있는 학생 코드를 예를 들어 저 진경호죠. 이렇게 진경호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다 했어요. 네이버에다가 다 했어요를 치시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코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 했어요 검색하시고 이거 들어가시고 여기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자신의 이름 옆에다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다 하는 선생님들은 스마트폰 어플로 까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스마트폰은 뭐 운전하면서 들으신다 이래도 운전하면 들으시면 실습하면 듣기만 하시고요. 만약에 운전을 안 하신다. 근데 스마트폰이다. 뭐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듣는다 하시면 그 어플 줌 나가서 어플 다른 거 하셔도 이렇게 줌 화면 뜨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어플 동시에 켜실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이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이소 앱을 까시고 여기에다가 이름 적으신 다음에 네. 위에 빼곡히 다 채워주셨네요. 채워주셨고 여기 밑에다가 이름 쓰시고 그 옆에 학생 코드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디일까요? 저희가 논서주령 평가 활용 연수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저랑 화면이 아마 똑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구글 시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구글 시트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천천히 할게요.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기 저는 이렇게 진경호라고 적었거든요. 이름을 적는 이유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코드가 섞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학생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다이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든지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이소의 어플을 까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뜨실까요? 과제 목록.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추가를 했거든요. 정경혜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과제가 뜨실까요?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제가 아까 선운점 그분한테 예약했거든요. 선운지구 스터디 카페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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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번만 더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스터디 카페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 사장님이 뭐가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글 링크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구글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학생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진경호기 때문에 진경호 옆에 있는 학생 코드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뜨실 겁니다. 네. 정경혜 선생님 혹시 안 되시면 다른 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다른 거? 여기 빈 거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중간에 미리 들어가셨으면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안 되셨으면 여기 학급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이제 잘 되신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제가 여기다가 모든 파일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아무래도, 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패들렛도 쓰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 서술형 평가 패들렛도 올려드렸거든요. 과제 목록 알림장 한번 저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림장에 보면 저는 이렇게 패들렛도 쓰기는 합니다. 패들렛 한번 나중에 보셔가지고 제가 서술형 평가 관련된 모든 연수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패들렛도 쓰지만 패들렛은 모두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했니 다했어요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1대1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로 컨닝하지 않고 자기만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다했니 다했어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제 목록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쫙 보시다시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의 후기, 마법의 세 글자 뮤직비디오, 뭐 미디 캔버스 활동지, 평가지 등 자료 모음, 이북 모음, 공개 수업 영상, 작년 공개 수업 영상, 올해 우리 저희 학교에서 했던 학급 문집도 제가 올려놨군요. 그 다음에 공개 수업 올해 했던 공개 수업 39분짜리 우리 반 반가 해가지고 마법의 세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패들렛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미리 캔버스 들어가면 제가 활동했던 것들 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들도 이렇게 제가 파일로 다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클릭해 보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도 제가 뭐 쫙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다했니랑 캔바랑 북크레이터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실 겁니다. 혹시 이 미리 캔버스 PPT 화면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은 혹시나 여기다가 채팅방 남겨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구글 링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서술형 평가,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출제 아이디어, 서술형 평가 사례, 서술형 평가 피드백, 다입니다에서 AI 쫑아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제가 서술형 평가를 다양한 과목과 모든 단원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3학년 수학 분수 단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넘게 가는 이 강의인데 1시간 반으로 잡은 이유가 좀 이렇게 분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깊이 있는 학습, 삶과 연계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에 대한 성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서 역량을 함양하는 게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삶과 연계된 학습,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 학습 내용,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여러 교과를 통합한다. 학습에 대한 성찰,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지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사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머리로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이게 뭐 별거 있어? 하시는데, 이거를 실천해내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3, 교과 간 통합, 학습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팁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학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있던 신문 기사입니다. 1월 5일에 했던 신문 기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광주교대 부설초에서는 이 질문자라는 사람, 평가자라는 사람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네, 하고 있고요. 단위 넘어가면 그다음에 오늘 수학 분수 단원의 논서 수령 평가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주제다 보니까 간단히 조금 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논서 수령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저희 반 학생과 학부모가 대답해 주셨던 건데 전에는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풀었다면 서술형 평가를 통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창의력과 문해력,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작년에 학생이 대답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논술적인 풍부한 어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을 기를 수 있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등산이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무등산.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중머리째인데 중머리째 가는 데까지만 해도 되게 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하는 것이 제가 이따 사례를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 글씨 있죠. 탐구 문제를 단원 1차 시에 제시한다. 이게 백워드 설계랑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탐구 문제가 논서 수령 평가 문항이에요. 논서 수령 평가 문항을 단원 1차 시에 제시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를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죠. 그걸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논서 수령 평가를 통해 학생이 깊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교사가 먼저 수학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만든 서술형 문항을 1차 시에 제시하고 오늘 제가 연수드릴 수학 5단원 분수의 핵심 내용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과 연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3과 연계된 탐구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우선 만드는 거, 단원평가 저희 보통 뭐 홈페이지 가서 객관식 평가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논서술형 평가 문항을 만드는 거, 이게 우선 1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관문을 넘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교과서랑 챗GPT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단계는 이제 서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었으면 이제 뭘 하느냐? 장불제에 들어가야 돼요. 또 두 번째 등산 단계거든요. 서술형 평가 문항을 이제 애들한테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시가 끝이 아니죠. 그 제시한 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그 10차시 넘게 그 단원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논서술형 평가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열심히 계획하고 학생이 또 주도해서 만든 그런 탐구 활동들을 제안한 것들을 열심히 제가 반영을 해줘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탐구 수업을 열심히 해서 그 탐구 수업 한 것들을 토대로 애들이 논서수령 평가 문항을 작성해요. 그냥 학원에서 배우고 뭐 스스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탐구했던 수업을 이 평가 문항을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3단계인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2단계까지 했어요. 작년에 이제 부초 오면서 2단계까지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단원의 모든 교과,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모든 단원을 제가 다 서술형 평가 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애들에게 실시를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했고, 올해 이제 제가 부설초 2년차 근무를 하면서 3단계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동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평가 문항을 풀고, 교사가 채점 기준표 만들어서 교사 평가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 다였어요. 뭐 가끔 자기 평가를 좀 해봤을까요? 근데 올해는 친구들의 결과물을 동료 평가하는 시간, 평가 기준을 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주, 저학년이랑 중학년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교사가 많이 제시하는 편이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 루브릭을 만들어서 친구들의 글을 동료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친구의 글을 읽고 세 가지 영역의 평가 기준에 맞게 점수를 줍니다. 또한 그 점수를 준 이유를 to star and a wish 전략을 활용해서 설명하면서 성찰 및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했다는 것이 바로 3단계인데요. 그게 뭐냐면 평가 기준에 맞게 친구의 글을 동료 평가했다. 그리고 성찰이랑 피드백을 했다. 친구의 글을 평가하면서 평가가 꼭 막 이렇게 순위 매기는 그런 평가만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찰과 피드백의 과정이라고 저는 엄청 강조합니다. 이따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서술형 평가 문항을 도대체 어떻게 출제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챗 GPT와 교과서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진짜 챗 GPT랑 교과서로 거의 서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1단원, 2단원, 5단원을 마쳤어요. 이제 3, 4, 6 해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맨홀 뚜껑이 왜 원모양일까요는 2단원 1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생활 속 분수, 이 맛있는 떡볶이는 5단원에 있는 분수 내용입니다. 딱 보시면 수학 더하기라는 파트거든요. 요즘 그 거민정 교과서 잘 돼 있어요. 나름 잘 돼 있어가지고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겠어요. 뭐 교과서 별로다 뭐 이런 신 분들도 막 은근히 많지만 저는 그래도 교과서 만드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주의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딱 수학 더하기에 보시면 생활 속이랑 연결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딱 나와 있죠. 맨홀 뚜껑이 왜 원 모양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원단원에 맨홀, 맨홀 뚜껑을 컴퍼스로 그리고,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 왜 원 모양인지를 서술하는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 생활 속 분수에서는 떡볶이 이 재료를 보고 배분수, 진분수, 가분수를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한 문항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교과서를 해서 서술형 문항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게 저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서. 여기서 지도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도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생활 속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지도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는 단원별로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곱셈, 원, 나눗셈, 무게와들이 분수, 마지막에 그 그림 그래프까지 있거든요. 3학년 2학기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1, 2, 5를 끝냈습니다. 1, 2, 5를 끝냈고 5단원을 이렇게 먼저 한 이유는 이렇게 연수를 하려고 막 제가 철저히 계획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따 저희 반 공개 수업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9월 달에 교생 대상으로 전체 교생 대상으로 대표 공개 수업을 했어요. 그때 그래도 수학하면은 수학 연산이 좀 중요하고 그중에 어려운 단원이 분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공개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썼던 건데 작년에도 보면 작년 5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논과 밭을
뭐 똑같이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의좋은 두 형제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이거랑 저희 항상 수학 문제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되 숫자만 바꾸든지 도형의 그 형태가 좀 형태를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항을 도형만 바꿔서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라.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반드시 점대칭 도형과 관련 지을 것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힌트를 주기도 했고 애들이 이 넓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과정에 이 점대칭 도형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논에서의 재칭의 중심, 밭에서의 대칭의 중심을 두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이어버리면 됩니다. 두 점을 이어버리면 그 논과 밭을 똑같은 절반의 넓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서에서 풀어봤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형의 넓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애들이 제가 이렇게 나눠주진 않았어요. 나누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눠서 대칭의 중심 찍고 그걸 잇는다. 그거를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삶과 연계된 부분, 그다음에 뒤에 막 심화 과제들 있죠. 깊이 있는 과제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적극.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사실 연구할 때 조금 부담이 덜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교과서를 아무리 분석해도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매놀 뚜껑과 요리책이 너무 실생활이랑 잘 돼 있어서 사용했지만 작년에 소수의 곱셈 문제에서는 이렇게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부분이 바로 챗 GPT 검색입니다. 챗 GPT 검색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소수의 곱셈 상황을 한번 제시해 줄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때 4.99달러를 뭐 새 물건을 사면은 4.99 곱하기 3에서 14.9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달러를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달러를 이렇게 하는 문제를 그래서 내진 않았고, 그러면 이런 달러가 들어간 뉴스 기사가 없을까 혼자 떠올렸어요. 여기서 달러의 아이디어를 우선 챗GPT를 얻고 네이버에 뭐 달러에 관한 거 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 파리올림픽이 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파리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때 두 배로 뛴다. 그래서 사유로다. 지하철 1회권 현재 2유로지만 사유로다. 이 기사를 따왔어요. 삶과 연계된 부분이죠. 이 기사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네이버에 있던 기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출처 달아서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낸 거죠. 선생님이 이때 파리 여행을 갈 건데 얼마냐? 그다음 이 기간 아닐 때 갔을 땐 얼마냐? 뭐 비교 설명해라 이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판단이 되셨을 때는 챗GPT를 꼭 검색을 하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올해 제가 그 교과서의 요리책으로 실생활에서 분수가 사용되는 경우를 아주 잘 찾았어요. 그잖아요. 분수를 교과서에 보면은 막 실생활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예를 들면 여기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리책 말고 대분수가 사용되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분수 요리책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수학 교육에서도 쓰고 뭐 1번 당연한 얘기. 건축 및 설계. 건축 및 설계에서 3과 2분의 1피트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다음 영양 정보. 식품 영양 정보에서 대분수를 사용해서 영양소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과 4분의 1컵의 섬유소. 일상적인 대화. 예를 들어 나는 2와 2분의 1개의 사과를 샀어. 뭐 2와 2분의 1개의 사과를 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물론 2분의 1의 수박통을 샀어. 절반은 많이 파니까요. 절반 수박통 은근히 팔잖아요. 2분의 1개의 수박을 샀어 하면 또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챗GPT한테 이렇게 상황을 얻는 거예요. 저는 챗GPT한테 주로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영양소가 나왔길래 여기서는 식품교환표가 나온 게 아니죠. 저는 챗GPT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한 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달러 나와서 그냥 달러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파리올림픽 그 환율 계산으로 제가 하나 더 갔죠. 이렇게도 달러 얘기가 그 1과 4분의 1의 섬유소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식품교환표가 나온 거예요.
이 식품 교환표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 교환 단위를 서로 바꾸어서 식단 단위를 짤 수 있다고 해요. 이 식품 교환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도 중요한 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의 있는 그런 표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공유군에서 100칼로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인절미 3개, 밥 3분의 1 공기, 감자 2분의 1개, 옥수수 2분의 1개. 이런 식으로 삶은 국수 2분의 1 공기. 이런 식으로 챗GPT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나 더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 팬이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광주로 넘어왔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2순위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지금까지 육아를 하면서 좀 보다 왔는데 아까 양현종 선수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수학 포스트에서 잘 던진다고 했는데 오늘 좀 못 던졌더라고요. 어쨌든 프로야구 속 분수로 이닝을 표현했다. 양현주 선수가 7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고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갑니다. 이런 제가 수학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만든 겁니다. 애들이랑 같이 무슨 활동을 할 때는 저는 꼭 제가 먼저 예시를 하나 줘요. 물론 사소한 활동 같은 경우에 안 하지만 이런 수학 포스터 같은 거는 좀 큰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비 학교에서 말하는 액션 이 활동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예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야구 속에서 분수를 한번 찾아봤어. 7과 3분의 1이닝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이때 분수가 없으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스타벅스에도 분수가 네, 이런 포스터를 만든 친구도 있고 음표 속에 분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학 포스터 만들 때 얘들아 니네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쓰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정리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분수로 이닝을 표현했고 얘는 음표를 분수로 표현했다. 근데 제가 야구랑 음료랑 그다음에 음식에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어떻게 좀 찾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수학책에 있던 요리책, 그다음에 야구까지는 제가 찾았는데 이 친구는 스타벅스 음료를 조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음표 속에 있는 분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랑 그다음에 챗GPT를 찾았지만 교과서랑 챗GPT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을 학생들이 조사해서 찾아냈어요. 학생들도 뭐 챗GPT를 썼건 아니면 뭐 네이버를 찾건 부모님 찬스를 쳤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잘 찾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서술형 평가 아이디어는 그냥 교과서랑 챗GPT, 교사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학생의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냈던 이 음표 속 분수의 아이디어를 따서 제가 서술형 평가 문항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아이디어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교과서, 챗GPT,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서술형 평가의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서술형 평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2024년 사례인데요. 삶과 연계, 교과 통합 핵심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와 삶의 연계를 활용한 서술형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화연산의 핵심 아이디어, 그다음 삶의 연계와 교과 간 통합.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화연산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 1, 2학년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돼 있고 내년에 3, 4학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전에는 일반화된 지식이었다면 일반화 그 용어를 핵심 아이디어로 바꿨어요. 뭐 크게
뭐 그 내용적인 거는 이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 같고 그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을 바꿀 때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고 아이비 교육에서는 중심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화 연산 파트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칙 계산은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되며 분수와 소수의 사칙 계산으로 확장되고 이때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분수와 소수, 뭐 유리수, 뭐 실수로 뭐 확장이 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중학교 수학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학년 단계 이거는 사실 작년 5학년 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분수와 소수의 사칙 계산으로 확장되며 이때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술형 평가 문항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학 단독 교과로 서술형 평가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어 교과와 연결을 지어서 서술형 평가 문항을 많이 봐요. 제가 저희 반 애들이랑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걸 좋아하는데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교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문으로 많이 넣어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도 물론 좋은 지문이 많지만 애들이 더 몰입할 수 있는 지문은 우리 반의 삶과 연계된 이야기를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반의 이야기를 지문으로 넣고 그래서 국어과에서 성취 기준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 수학과에서 성취 기준 문제 하나를 내서 같이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 호응에서 잘못된 거 찾아 고치기, 그다음 곱셈 상황을 찾아 문제 해결하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다음은 우리 반에서 겪은 일입니다. 물음에 답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지난 9월 26일에 이거 작년 문제거든요. 작년에 호응 관계랑 그다음에 소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까지 갔었어요. 딱 보시면 3학년 내용은 아니죠.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은 5학년 때 나오니까. 작년 사례, 작년 5과 사례랑 3과 사례가 살짝 섞여 있는데 간단히 넘어갈게요. 오늘 분수지만 여기서 이 지문에서 3과 연계해서 애들이 그 상황을 찾아내는 거예요. 4 곱하기 6, 8분의 2 곱하기 24, 그다음 1.5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분수의 곱셈, 자연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을 세 가지 상황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이 세 가지 상황에서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분의 2 조각씩 24명에게 나누어졌다. 여기서 애들이 8분의 2 곱하기 24를 찾아내고요. 그다음 다 했어요 쿠키를 여기 보시면 우리 반이 4명씩 6모둠 있죠. 그래서 우리 반의 학생 수는 4 곱하기 6은 24. 그다음 여기 뒤에 보면 1.5리터 콜라를 모둠당 한 개씩 줬어요. 그러면 총 6모둠이니까 여기서 애들 제가 살짝 꼬은 거죠. 1.5 곱하기 1이 아니라 1.5 곱하기 6을 해가지고 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곱셈식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라 하면은 마찬가지죠. 자연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으로 그 수의 종류는 다르지만 계산 원리가 같다라는 공통점을 찾게 했어요. 수학교육론에서 배우는 동수누가의 개념 아시죠? 앞의 수만큼 뒤의 수 곱한 수만큼 더한다. 그 의미를 설명했고요. 여기 보시면 국어에서 문장 소음분 호응 관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문에서 일부러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틀려가지고 지난 9월 26일에 공고 수업을 한 달을 했다. 더 좋아했던 까닭은 수와 함께 했다.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어랑 수학을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올해 학생들이랑 풀었던 건데요. 1학기 때 그 곱셈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문제, 그다음 곱셈 상황을 세 가지 찾는 문제를 냈어요. 제가 1학기 때 애들이랑 야구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뭐 저희 집도 한번 초대하고 막 이렇게 사진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캔바로 저희 반 애들이랑 한 활동이에요. 전 다행히 캔바 이북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캔바로 쓴 애들 그 작품 가지고 그 지문에 넣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인리 다이소의 쿠키 있죠. 다인리 다이소가 쿠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쿠키를 애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보상을 제도를 이 토요일 체험학습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지문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찾는 문제, 곱셈 상황을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 1문단에서 원인, 결과, 2문단에서 원인, 기아 선수를 응원해서 이겼고, 3문단에서 비가 와서 도리스 커피를 갔다. 그 다음 곱셈 상황에서는 이렇게 24 곱하기 8, 14 곱하기 3, 4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곱셈 상황을 찾아서 식과 답까지 써내는 과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작년에는 옥과에서 이렇게 분수의 곱셈에 관한 문제도 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올해 공개 수업을 위주로 하겠지만 시간이 남으면 작년 공개 수업 영상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이 자연수를 왜 분모가 아닌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가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명수의 풀이 과정은 둘 다 곱했기 때문에 틀렸죠. 근데 명수야, 2분의 1 곱하기 5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애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탐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서술형 평가에 풀어내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2분의 1이 5개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2분의 1. 2분의 1이 5개 있으니까 딱 제가 항상 그 연수를 다닐 때 말하는데 수학의 특성이 논리성이 있고 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다 논리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직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2분의 1이 5개 있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2분의 1보다 커지느냐, 얘들아 같을까? 2분의 1보다 작아질까? 이런 건 애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아지거나 같진 않겠죠. 근데 여기 이 친구가 너는 자연수의 진분수를 곱하면 값이 커져야 되는데 너무 분모와 분자에 둘 다 곱해서 같아진 거야. 그리고 분모에만 곱하면 수가 작아져. 그래서 자연수의 분자에만 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직관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은 2분의 1에서 분모 2가 단위란다. 단위는 변하지 않아. 우리가 1 더하기 3은 4지. 1 더하기 3이 13이 아니잖니? 왜냐면 1이랑 13은 자리값이 단위인데 다 1의 자리란다. 그래서 4가 되는 거지. 단위가 바뀌진 않아.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변신하지 않아. 그렇듯이 단위 분수에 있는 분모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 논리적인 방법 같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이 바람개비, 이 모양을 점대칭 도형으로 그렸을 때 이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라는 평가도 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태도, 가치도 평가한다. 제가 이렇게 서술형 평가 문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뿌듯하게 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풀어냈을 때 그 채점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챗GPT 말씀드렸죠. 그 제곱 센티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재료 구매 및 비용 추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만 얘들아 챗GPT에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오지만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딱 하나를 골라서 그걸로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서술형 평가 문항 보시면 단위 넓이가 필요한 한 가지 상황과 이유를 나만의 언어로 쉬운 말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돼 있죠. 18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바닥재나 타일이 가장 와닿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재나 타일을 구매할 때 사장님께서 제곱미터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주고받을 때 어려웠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학기 때 국어, 수학, 미술 통합한 IB 프로젝트 수업에 서술형 평가를 했었어요. IB에서도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제 중심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IB에서는 개념 기반으로 개념을 엮어가지고 중심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은 선 형색으로 예술 세계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형색이 무엇이냐? 미술 시간에 배우는 선형색, 조형 요소로서의 선형색, 그다음 3학년 1학기에 평면 도형에서 배우는 직선, 곡선,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의 그림 이야기를 표현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서술형 문항도 위 작품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고 이와 연관지어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시오라는 문항을 냈었어요. 이게 서술형 평가 문항이었어요. 조건 1, 처음 가운데 끝. 조건 2, 몬드리안 작품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포함할 것. 조건 3, 친구의 작품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평가 기준을 제가 이렇게 세 개 줬어요. 평가 기준 선형색으로 아름답게 작품을 표현했는지, 글과 그림 속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글쓰기에 수학적 개념이 포함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 세 개를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 글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평가 기준 외에 또 하나를 추가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추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끝에는 성찰 느낀 점을 적어.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개 수업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분수 단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제 오늘 연수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실 때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수 단원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 한 5분 정도만 딱 쉴 거거든요. 5분 쉴 동안 제가 그 앞에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구글 링크 다행이다에서의 학생 코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선은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주시고 이따가 제가 구글 링크 또 쉬는 시간에 설명드려 볼게요. 수학 5단원에서 이 A분식집, B분식집, 떡볶이집의 사례를 드렸어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A분식집, B분식집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의 분식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문제는 고춧가루와 설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문제였어요. 고춧가루와 설탕. 그 말인즉슨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원래 서술형 평가 문항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같은 푼술로 정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과 교수님이랑 저희 부설초는 교수님들이랑 많이 연계하다 보니까 과학과 교수님께서 선생님 그 큰술이라는 단어는 물론 같지만 뭐 양의 관계는 부피도 있고 질량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단위가 있대요. 그랬을 때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식집 두 개를 해서 같은 양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게 어땠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차 시 때 제시했던 서술형 평가 문항이 마지막 13차 시, 14차 시에서 서술형 평가 문항을 실시할 때 조금 추가되거나 조금 바뀌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애들에게도 설명을 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다가 좀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분 동학연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바꾸는 거 좋고 그렇게 숫자 바꾸는 건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 문항 때 애들이 열심히 외웠지만 숫자를 좀 바꿔줘야 애들이 실제로 잘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 문항을 보시면 위 요리법에서 세 가지 종류의 분수를 찾아 뜻을 설명하고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분수를 찾으라고 한 게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입니다. 그게 이제 그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 분수의 세 가지 종류여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대분수랑 가분수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그 관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A분식집의 고춧가루 1과 2분의 1과 B분식집에 있는 고춧가루 2분의 3을 양의 관계를 설명해라. 예를 들어 어디가 A가 크면 A가 크다, B가 크면 B가 크다, 같으면 같다. 이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분수 단원에서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IB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 등을 꼭 살려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수업과는 좀 달라요. 프로젝트 수업은 약간 어떤 결과물, 어떤 주제,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개념 기반의 IB 탐구 수업은 약간 개념 쪽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건을 보시면 처음 가운데 끝의 형태로 글을 쓸 것, 그다음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 실생활에서 분수가 활용된 사례로 글을 마무리할 것,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켰을 경우에 40점 만점에 몇 점을 받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점 만점에 39점이 나왔습니다. 1등 하는 분들이 사실 40점 만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애들이 어려워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뭘 먼저 보여드려야 될까?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애들이랑 서술형 평가 문항을 보기 전에 이 평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3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이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애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애들에게는 좀 수정이나 추가하고 싶은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리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분수를 잘 찾고 잘 설명했는가? 그다음에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를 그림 그리기 전략으로 잘 설명했는가? 그다음에 3번 우리 생활 속에서 분수가 사용되는 경우를 잘 정리하였고 이게 추가된 것 같아요. 분수가 잘 사용되는 경우를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분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잘 정리하였는가? 그러니까 분수가 어디에 쓰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에 쓰였고
분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거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 이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람들과 그 사물의 양을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 여기에서 애들이 다 1점씩 많이 깎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 처음 가운데 끝으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문단에 일관된 내용을 쓰고 문단 바꿀 때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썼는가. 사실 네 번째 평가 기준은 국어에서 국어 글쓰기에 관한 평가 기준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서수령 평가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학 교과에서도 이렇게 글쓰기에 관한 평가 기준을 꼭 하나를 넣자라는 그 권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마련한 다음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애들이랑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는 제가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 그 아이비를 품은 내일교실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비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심 아이디어, 명시된 개념, 추가 개념, 학습 자산, 학습 접근 방법, 탐구 목록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해요. 아이비 교육에 있는 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었죠? 중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물의 양은 자연수, 분수, 그다음에 표현되며 인간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 분수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런 중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애들이랑 수업을 했습니다. 이 중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연역적으로 수업을 단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애들에 딱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납적으로 수업을 마쳤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수업했으니까 우리가 이 중심 아이디어에 빈칸을 뚫어놓고 완성해 볼까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저는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 그래서 IB에선 중심 아이디어라고 하고 우리 그냥 IB 학교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는 핵심 아이디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명시된 개념은 이제 옛날에 IB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했던 그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이 이제 명시된 개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7가지 그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중에 형태, 연결성, 기능 이 부분을 저는 따왔습니다. 그래서 형태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탐구 목록이라고 나와 있죠. 탐구 목록에서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분수라는 첫 번째 탐구 목록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탐구 목록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업이든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아무래도 아이비 교육에서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를 연구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비에 어떻게든 나는 수학을 연결 지어야 된다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비를 한번 녹여내 본 거예요. 그래서 형태, 세 가지 종류의 분수, 연결성,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 이 형태 연결성 기능은 그 핵심 개념 7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 일상생활 속에서의 분수, 일상생활 속에서 분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명시된 개념을 썼고, 추가 개념은 옛날에는 관련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그 관련 개념이 뭐 분수, 분모, 분자, 대분수, 가분수, 진분수, 이렇게 관련 개념을 넣어놨고요. 학습 자산, 학습 접근 방법은 IB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IB에서 나오지만,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하시는 기능들입니다. 탐구, 사고, 소통 이런 거 다 하시고 조사 기능,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애들이 일상생활 속 분수를 만들어낼 때 조사하고요. 그냥 내내 사고 기능은 계속 하죠. 그냥 IB에서 사고 기능은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말하기, 쓰기 이런 표현하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게 핵심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나중에 녹화본을 또 통해서 한번 더 이렇게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저희 한 5분간만 쉬다가 이제 뒷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서술형 평가 문항을 첫 번째 제시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서술형 평가 문항 할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탐구 단원이라고 해서 5단원 분수 보이시죠? 5단원 분수 보이시고 이때 탐구 1차시를 보면 저희 학교에서는 1차시가 거의 다 이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구 문제를 TPE 전략으로 분석해 볼까요? 라고 합니다. TPE 전략이라 함은 여기 밑에 보시면 띵크, 퍼즐,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띵크 퍼즐 익스플로러라고 했는데요. 띵크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서술형 평가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서 여기 있는 1, 2, 3, 4, 5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어떤 궁금증이 드나요? 퍼즐.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탐구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써서 적어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탐구 질문을 1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내면은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별로 탐구 목록을 이렇게 1차시부터 14차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탐구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탐구 설계, 탐구,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평가 쪽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탐구 설계, 탐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탐구 설계를 보통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서술형 평가 문항을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애들이 띵크 퍼즐 익스플로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매력적인 서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미리 아까 다 했니 다 했어요에 미리 캔버스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원 하실 때. 그래서 탐구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넣고 조건 1 처음 가운데 끝, 조건 2 그림 그리기 전략 활용할 것, 조건 3 끝에선 실생활에서 분수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정리할 것, 위 그림에서 내가 직접 조사한 사례를 참고하여라고 돼 있죠. 조건 3에 보시면 실생활에서 분수가 활용되는지 정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라고 했죠. 유용하게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잘 쓰이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보충 설명. 이 유용하게를 애들이 많이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용하게 때문에 1점 감점된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think 부분에 2분의 1은 똑같이 이론하는 것 중에 1만큼인 단위 분수이다. 이 어떤 생각이냐 해서 1번은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 단위 분수를 공부했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단위 분수 분모 분자를 이미 알고 있다. 3번 떡볶이가 맛있어 보인다.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들도 그냥 다 적어줬어요. 4번 양이나 개수, 길이 등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친구 좀 되게 잘 썼죠. 양이나 개수, 길이를 분수로 나타낸다. 5번 고춧가루는 대분수, 설탕은 가분수라는 걸 알고 있다. 이미 이 단원에 대해서 이제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다 써준 거죠.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레시피대로 만들면 맛있을까? 4와 2분의 1은 어떤 분수일까? 세 가지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분류 기준이 뭘까? 고춧가루와 설탕의 양의 관계는 뭘까? 제 초안은 고춧가루와 설탕의 양의 관계였다 했죠. 근데 이따가 A와 B 분식집의 고춧가루 양으로 바뀐 것처럼 레시피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걸까? 인터넷에 있는 걸까? 이렇게 애들이 지문을 써놨고요. 어떻게 탐구할 수 있을까요? 해서 요리책 분석하기, 원모형과 사각형 모형 교구로 떡볶이 재료의 양을 분수로 표현하기, 색, 원형, 우리 반 학생 자석으로 전체 부분으로서의 분수 표현하기, 가을 스토크, 이때 가을이었잖아요. 가을 스토크로 애들이랑 하면서 분수 발견하기,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하기, 실생활에서 분수 발견하기, 이런 것들을 애들이랑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부터 14까지 이렇게 있었죠. 단위 분수를 그림 그리기 전략. 2번 탐구 질문은 1학기 거 복습하는 의미고요. 3, 4, 3원 색자석으로서의 전체와 분수의 부분을 알아볼까요? 인데요. 이게 3학년 1학기 분수에서는 연속량으로서의 분수가 나와요. 아니, 네, 맞아요. 연속량으로서의 분수. 피자 원모형처럼 피자 한 판이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뉘는 연속량으로서의 1학기 때 분수를 배웠지만 2학기 때는 이산량 이런 식으로 색자석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저희 학교는 자석을 많이 붙여요. IB 학교는 뭐가 붙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이번에 엄청 샀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사가지고 애들이랑 이 색자석으로 전체와 부분으로서의 분수를 알아볼까요?를 했습니다. 붙여놓고 뭐 네 묶음 중에 세 묶음, 20개 중에 16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탐구를 했고요. 4번 우리 반 학생들로 분수를 만들고 설명해 볼까요? 우리 반 24명 중에 작년에 2학년 1반이었던 학생은 몇 분의 몇일까요? 우리 반 24명 중에 안경을 쓰는 친구는 몇 분의 몇일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3, 4번은 약간 이산량으로서의 분수를 배우는 거죠. 사실
이 3학년 2학기 분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산양. 이산양에서 그 묶음 부분이 나오거든요. 묶음 뭐 20개 중에 4개면 5묶음 중에 한 묶음이잖아요. 이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그 부분도 당연히 짚고 넘어갔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서술형 평가 문항에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묶음 부분은 사실 5학년 때 그 분수의 곱셈 나올 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묶음 부분을 가르칠 때 5학년 때도 나오기 때문에 아 그때 더 자세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3학년 할 때 애들한테 너무나도 좀 고난이도의 내용은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5, 6학년에 배울 법한 것들은 그냥 패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산양 부분은 평가 문항에 다루지 않았고 그다음 5번, 6번, 7번에서 애들이랑 뭐 했냐면 이 원모형, 사각형 모형 저희 반에는 수학 교구가 이렇게 있어요. 원모형 사각형 경우 찍찍이 교구가 있어서 그걸로 분수를 설명해 보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어요. 이 교구로. 이 교구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3, 4, 5, 6학년 담임할 때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설탕의 양의 관계를 원모형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여기 모형인데 원래는 모형 교구로 알아볼까요? 7번은 그림 그리기 전략으로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탐구 목록에서 세 가지 형태의 분수라고 돼 있죠. 세 가지 종류의 분수는 이 앞의 내용 3, 4,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번, 7번이 바로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 그다음에 8, 9, 10, 11 차식 실생활 속 분수를 하는 거예요. 다인니다이소요 속에 그 쿠키의 남은 양, 내가 총 받은 양 이렇게 분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다인니다이소요소 분수. 그다음 저희 반은 사계절 때마다 스토크 분수를 해요. 그 조이쌤인가 뭐 어디 유튜브 미술에 이렇게 그 계절별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붙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을 스토크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분수를 알아볼까요? 그래서 4 곱하기 4 빈곱한에서 전체 중에 뭐는 몇 개냐 이렇게 해서 16분의 4, 16분의 8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0번이 조사 활동. 11번이 실생활 속 분수 보고서를 만들어 볼까요? 였어요. 원래는 분수 보고서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하다가 제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뭐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 그 주황색 책이었나? 거기서 수학 포스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포스터 만든 그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아 여기서 수학 포스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11차 시에서 수학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12차 시에서 탐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서술형 평가 문항 해결하고요. 13차 시에서 친구의 글은 얼마나 잘 썼을까? 친구는 탐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서 12차 시가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 13차 시는 친구의 글을 평가하는 동료 평가. 어떻게 보면 동료 평가이면서 성찰 피드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찰 피드백. 그다음에 14번은 세 문제 만들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한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2분인데요. 9시 5분에 뒷부분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구글 시트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녹화본에서도 계속 설명드려야 되니까 여기 구글 시트 들어가시면 여기 빈칸 아까 다 채우셨고 여기 밑에 오늘 녹화본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분 넘으신 것 같아요. 10분 정도 되는데, 그 10분 정도는 아마 녹화본을 쓰시면서 여기 빈칸,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그 옆에 다 했어요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 네이버에 다 했어요 들어가시고, 다 했어요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컨트롤 V. 근데 나는 스마트폰으로 하신다. 그럼 스마트폰 어플 다 했어요를 학생용을 설치하셔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입장을 누르시고 2024 논서술형 평가 활용 연수를 들어가시면 제 화면처럼 뜨실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각종 자료 올려놨고 알림장에 패들렛에 또 많은 자료 올려놨거든요. 수학 서술형 평가에 관한 많은 연수 내용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분 뒤에는 이 다했니 다했어요에 제가 올린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PPT 나머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는 좀 성향이 I다, 그래서 줌으로 물어보기가 어렵다 하시면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선생님과 TP 전략 사용하셨는데 참고 전략들을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혁신 부장님께서 참고 전략 그 캘린더를 주셨어요. 다양한 주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아니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다양한 참고 전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제출을 하면 제가 여기 확인 중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경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TP 전략 사용하셨는데 탐구 전략을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이 다입니다에서의 큰 장점입니다. 수행평가를 제출할 때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알려주시면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셨다가 이어서 갈게요.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그 개념 깔때기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개념 깔때기가 뭐냐면 이렇게 깔때기를 위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저희 이 개념 깔때기란 용어는 저작권은 저희 학교 수업혁신부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디어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저만의 것으로 이렇게 새로 가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이 깔때기 모양도 찾고 아까 세 가지 탐구 목록이라고 했죠. 꼭 세 가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IB 개념 기반 탐구에서는 이렇게 그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라고 보죠. 큰 탐구 단원을 분수라고 본다면 그 소주제를 이렇게 세 개를 잡은 거예요. 물론 소주제 두 개만 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엔 뭐 네 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세 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소주제 탐구 목록을 형태 연결성 기능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화된 지식이라든지 일반화된 문장을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세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놨어요. 진분수는 어떤 분수다, 가분수는 어떤 분수다, 대분수는 어떤 분수다. 이걸 애들이랑 이렇게 복습을 하고요. 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과 관련 개념들, 일반화된 문장을 이렇게 한 번씩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 연결성에서는 대분수와 가분수는 서로 바꿀 수 있는 연결된 관계이다. 이걸 애들이랑 한번 다뤘고, 그다음 두 번째 요리, 야구, 피자 속에서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가 드러난다. 기능, 야구에서 이능을 대분수로 표현한다. 음식, 음료 레시피를 정리할 때 재료의 양을 자연수, 분수 등으로 표현한다. 오는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등 음표의 이름에는 분수의 개념을 포함한다. 홀, 하프, 노트, 쿼터 노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심 아이디어. 3월의 양은 잘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사물의 양은 자연수, 분수 등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수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여기 괄호에 제가 빈칸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때 사물의 양, 우리가
이 LOI 1, 2, 3를 배우면서 음식, 음료 레시피 때 이미 알았어요. 아, 떡볶이를 만들 때 이렇게 고춧가루 1과 2분의 1 큰술, 대파 3분의 2, 그다음 달걀 1개. 아, 우리가 사물의 양을 이렇게 자연수랑 분수로 표현하는구나. 인간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수를 유용하게 활용하는구나. 백종원의 요즘 막 그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전 안 봤는데 전 옛날에 골목 식당은 정말 잘 봤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리책을 만들 때 이런 분수의 개념이 없었다면 요리 레시피를 만들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수를 정말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이 단원을 마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심 아이디어라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결국 핵심 아이디어, 중심 아이디어는 애들 그 머릿속에서 전이가 돼야 되거든요. 삶 속에서 전이가 되고 하나 더 한 단계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문장을 애들이랑 함께 이렇게 다루면서 아, 우리 삶 속의 사물의 양에서 분수가 표현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뭐, 분수, 뭐,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해. 수학, 나중에 어른 되면 하나도 필요 없어. 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면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뭐, 2분의 1 알아서 뭐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일침을 내리고 싶습니다. 수학의 진심인 저에게는 야구든 음표든 음식 레시피, 음료 레시피에 분수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실생활 분수는 사실 5단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5단원 분수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추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3학년 1학기 분수에서도 그땐 다루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그때는 가분수, 대분수를 배우진 않으니까. 이 분수 포스터는 이때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는 분수에 덧셈, 뺄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물론 뭐 다룰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3학년 2학기에서 수학 분수 포스터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켤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LOI 탐구 목록 1, 2의 탐구 결과물이에요. 저희 반 애들이랑 이렇게 원모형, 사각형 모형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반은 이게 이 분수 찍찍이 판이라고 하거든요. 벨크로 찍찍이라고 해요. 그 마닐라지죠. 두꺼운 도화지 있죠.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그 벨크로 찍찍이를 이렇게 붙였어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스리 까스리로 이렇게 분수 조각들을 만들었어요. 원 모형 조각, 사각형 모형 조각. 이 원 모형 조각은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 코팅한 것들은 사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논문 쓸 때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스티로폼 재질의 저는 가볍게 만들려고 이렇게 코팅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플라스틱이나 자석으로 된 교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붙일 때 좀 어렵더라고요. 무거운 것들은. 그래서 저는 가벼운 걸 찾으려고 코팅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스티로폼 재질의 교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일일이 안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사각형 모형도 옛날에는 OHP 필름으로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잉크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츠 분수라는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츠분수라는 보드게임이 교사가 만든 보드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선 이 사각형 이 모형을 분수 보드게임 할 때 막 맞출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 교구 활용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구 활용할 때. 그래서 보드게임을 한 12개 사가지고 짝꿍이 쓸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딱 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게임 판은 저기 위에 멀리 있고 저는 이렇게 사각형 모형 교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분수를 아까 찾아내는 활동이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분수 교구를 활용해서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를 이렇게 찾아서 찍찍이를 붙이라고 했어요. 애들 할 때 연필로 그리고 색칠하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 관계처럼 가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교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교구, 방구체물, 구체적 조작기 이런 걸 엄청 강조하는데 그 수학 시간에 교구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내부 방과후 할 때 수학 논술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수학 도구를 써서 원모형, 사각형 모형을 써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수학 학원에서는 뭐 4랑 1을 곱해서 3을 더해라. 그다음에 7에 4가 몇 번 들어있냐? 한 번 들어있고 세 번 나누니까 1과 3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7 나누기 4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분수 교구로 1과 4분의 3을 이렇게 4분의 7로 만들어 보고 1과 4분의 3을 이렇게 4분의 7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애들이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는 전 천재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이런 원리를 파악하게 하고 그다음 계산을 잘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구로 충분히 다뤘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처럼 다 했니 다 했어요에다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와 4분의 3을 4분의 11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 전략으로 교구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전략으로 한다. 그다음 아까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건데 LOI3에서 분수 포스터에서 수학 포스터로 분수 보고서에서 수학 포스터로 바꿨다 했잖아요. 이게 애들의 자료입니다. 근데 이따 제가 다 했어요 보겠지만 저는 잘하는 거 3개를 넣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모듈들 것도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서술형 평가 문항제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그다음 평가 기준표예요. 애들이랑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표 만들어서 교사가 평가할 때만 많이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의 글을 평가할 때 이거를 씁니다. 애들한테 이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친구의 글을 평가하는 거야라고 합니다.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뜻을 잘 찾아서 설명하였는가,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잘 바꿨는가, 분수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실생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였는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문단을 일관적인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는가, 이 네 가지 평가 기준으로 애들을 교사 평가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루브릭 초안, 제가 요즘 이 평가 기준과 루브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부 평가 기준 이렇게 넣었고요. 이번에 공개 수업했던 자료입니다. 평가 보고서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개인 평가 보고서, 오른쪽은 모든별 평가 보고서에서예요. 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 서술형 평가를 읽고 그 평가 기준에 맞게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를 자기 평가, 교사 평가도 하지만 여기서는 동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친구의 예시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친구의 예시글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별 평가 보고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매겼던 이 평가 결과를 모든 4명이 합쳐가지고 점수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피드백을 적는 거예요. 이 피드백이 투스타 앤 어위시 전략인데 두 가지 잘한 점과 한 가지 바라는 점의 전략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이 피드백 전략이죠. 그러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교사들 단연평가 하잖아요. 그때 정성, 정량 다 하시는 거 알죠? 성과급 매길 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모든 평가 애들이 했던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그 친구들의 글인 거죠. 이 친구의 글이 저희 반의 한 중상위권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의 글은 저희 반의 상위권 잘하는 친구, 에이스 친구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수업이었으니까 이렇게 완전 잘한 친구의 글보다는 적당히 잘한 친구의 글을 가지고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한 거죠. 이 친구 되게 그림 예쁘게 그렸죠. 대파. 대파 3분의 1을 이렇게 진분수로 그렸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의 대분수 큰술. 이 숟가락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가분수 2분의 3.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 친구가 실수했던 게 가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작거나 같은 수인데 작은 수라고 해서 여기서 1점이 깎였겠죠. 그 다음 A분식집의 1과 2분의 1을 B분식집의 2분의 3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3학년 애들 중에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유 이거 자도 안 되고 그렸네 막 삐뚤삐뚤하게 그렸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그린 친구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은 분수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4분의 1 쿼터 노트 2분의 1.
이 친구는 저희 반 에이스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실 4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어요. 왜냐면 실생활에서 분수가 사용될 때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약간 빼먹었더라고요. 그냥 실생활에서 뭐뭐뭐뭐가 쓰였다는 건 썼지만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좀 안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1점이 깎였지만 다른 거에서 다 잘 썼습니다. 완벽하게 뜻도 적어냈고 그림도 그렸고 이 친구는 심지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까지 더 추가해서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보너스 점수를 제가 마음속으로 더 줬죠. 어떻게 보면 40점 만점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게 모든 별로 평가했던 결과 보고서입니다. 빨간색은 고칠 점, 파란색은 애들이랑 같이 잘한 점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잘 설명하였다. 여기 위시에 일상생활 속의 분수에 좋은 점을 쓰면 좋겠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활 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썼다. 그림 그리기 전략을 잘 활용했다. 뭐 글씨를 잘 썼다. 뭐 단순히 피드백한 게 별로 없죠. 저희 학교는 그래도 이런 피드백을 잘 주는 거를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교사 평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은 8, 9, 8, 10점을 줬다. 왜냐하면 그 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8점을 준 이유는 가분수의 뜻에서 아까 같다라는 내용을 빼먹었죠. 거기서 1점 깎을까 2점 깎을까 하다가 2점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하였는가라고 잘 했는데 네, 그 대분수와 가분수의 관계 속에서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점을 깎았고 그다음에 분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2점 깎였고 글쓰기 구조에서는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파와 큰 수를 실감나게 그려줘서 좋았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사각형으로 잘 표현했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따라서라는 문장 연결 짓는 말을 잘 활용해서 글을 이해하기가 좋았고 분수가 음표 이름을 붙이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투스타인 어휘시로 교사 평가도 예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점수와 여러분들의 점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객관적으로 친구의 글을 평가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5단원을 하고 2단원을 와서 했어요. 이제 2단원 최근에 끝냈는데 맨홀 뚜껑이 왜 원 모양인지 설명하는 서술형 평가 문항이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내일 저희 반 애들이랑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동료평가하는 시간을 갖고요. 서술형 평가 문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맨홀 뚜껑이 원 모양인 이유만 원래 쓰는 게 서술형 평가 문항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하나를 추가했어요. 왜냐면 반지름이 1cm와 반지름이 4cm인 원에 맨홀 뚜껑을 그리라고 한 이유는 애들이 컴포스로 원을 잘 그리는지 그 지식적인 거를 좀 평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그것까지 추가하는 거 설명을 했고요. 역시나 평가 기준 4개 이 아래에 맞게 애들이랑 내일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했니 다했어요. AI 쫑아리 기능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랑 제가 이 피드백을 쓰죠. 피드백을 다했니 다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 다했니 다했어요. AI 쫑아리 기능에서 이렇게 학생들로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합니다라고 그 글을 써줘요. 그 교사가 학생이 써준 피드백을 좀 정선해주고 요약해줘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뭐뭐 합니다로 맞춰야 됩니다 해서 다로 됐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뭐 함이라고 맞춰야 됩니다고 하면은 뭐뭐 함이라고 다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쓰는 편지 형태로 써줘 하면은 역시 그렇게 편지 형태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이렇게 나이스 행동 발달, 교과 발달 이런 거로 쓰면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다입니다에서는 좋은 게 교사나 친구들이 써준 피드백을 가지고 AI가 그걸 요약 정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 나이스에 넣어주는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교사가 직접 써줬던 거를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다입니다에서의 홍보대사이자 공인 강사로서 이 기능을 너무 추천드리고 이 기능을 안 쓰더라도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행이다해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중에
선생님들 아직 질문을 안 넣어주셨는데,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꼭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로그인 하셔서 질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문자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마법의 세 글자 나중에 보시고, 미리 캔버스 링크 활동지 모음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 링크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여기 복제해 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를 누르셔서 복제하기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된 상태에서 미리 캔버스를 이거를 가져오셔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탐구 문제 초안이었습니다. 탐구 문제 초안. 그다음에 TP 전략 활동지. 그다음 맨 다음 장에 이게 아공 카페거든요. 아공 카페에서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아공에서 TP 전략을 가져와가지고 이 학습지에 적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죠. 정리한 거, 그다음 탐구 질문 만든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활동지도 드리는 거예요. 이 활동지도 제가 나름 열심히 만든 건데, 수학 5단원에서 분수? 프로야구 속의 분수가? 이 뉴스에서 분수를 찾아볼까요? 그럼 투수는 몇 아웃을 잡았을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아의 윤영철 선수가 5와 3분의 1 이닝을 던졌대요. 그럼 얘들아 5와 3분의 1 이닝을 던졌다는 얘기는 몇 아웃을 잡았을까? 그럼 3분의 16으로 바꿔서 그 위에 있는 16 아웃을 잡았다고 하면 된다. 이때 제가 1이닝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이닝을 3아웃을 잡으면 1이닝이라고 본다. 우리가 반야구 할 때도 그렇게 하듯이 그럼 3분의 1이닝은 몇 아웃일까? 1아웃. 3분의 2이닝은 몇 아웃일까? 2아웃을 먼저 한번 다뤄주고 이 문제를 풀게 하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See, Think, Wonder. 만약에 분수가 없었다면 이 활동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다음 수학 5단원 분수. 음표에도 분수가 보기 이렇게 주고서 왼쪽 그림의 음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음표 앞 글자에 그 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넣고 영어 홀노트, 하프노트, 쿼터노트가 뭔지 이렇게 해서 적게 하고 만약에 분수가 없었다면 이 음표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다음에 피자데이 있죠. 이름은 선생님들 바꾸시기 바래요. 9월 20일 날 피자를 쌌는데 피자의 남은 조각이 그림과 같았다. 그럼 남은 피자의 양은 1과 8분의 7이죠. 몇 명이 나눠 먹었나요? 선생님 수아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5명이 나눠 먹었다. 그럼 1과 8분의 7을 5명이 나눠 먹었을 때 몇 조각씩 나눠 먹어도 되는지를 알려면 대분수가 좋을까? 가분수가 좋을까?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애들이 1과 8분의 7보다는 8분의 15로 바꿔야지 그 나눠 먹는 거 계산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 활동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아웃 카운트 잡는 거랑 이 피자 나눠 먹는 걸로 애들한테 예를 들었어요. 저 진짜 나름 진짜 고심해서 만든 활동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학 코딩 그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도 이런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념 깔때기로 정리한 활동지.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혹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이렇게 탐구 목록 해가지고 중심 아이디어 쓰실 분들은 저의 이 활동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지 자료 모음에 여기 제가 평가지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애들이랑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이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산양으로 분수도 다뤄주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탐구 질문도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애들이랑 그래서 이산양으로 분수할 때 전체에서 주황색 개수는 10분의 2. 전체 중에서 파란색 묶음의 수는 뭐 2분의 1, 두 묶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애들이랑 문제 내고 설명하는 걸 했어요. 저희 반에는 이 보드판이 있거든요. 모든 별로 보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이식 화이트보드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선생님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형 화이트보드랑 제가 모든 화이트보드 구매 링크를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구매 링크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북에 제가 다양한 거 넣어놨어요. 뭐 수학 포스터 만들기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외에도 더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북 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들이랑 했던 서술형 평가 결과물 저는 이렇게 해서 결과물도 이렇게 저 나중에 계속 보려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연수 다닐 때도 좋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으로 저희가 서술형 평가 봤다 그랬죠. 이렇게 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교사평가 피드백이라고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평가를 줬어요. 개인 평가 보고서지만 이 보고서를 애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교사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글은 몇 점이고 투스타인 어위시로 이런 피드백 전략을 써가지고 친구에게 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공개 수업. 제가 올해 공개 수업 했던 것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진경호 치시면 제 공개 수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알림장에 들어가 보시면 진경호 선생님의 제 핸드폰 번호, 인스타 아이디, 유튜브 채널명 진경호, 블로그 국감자사 제 관한 SNS 올려드렸고요. 서술형 평가 패들렛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각종 자료들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후기 여기다가 적어주실 때 선생님들 개인 연락처랑 해가지고 같이 적어주시고 이왕 적어주실 때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강의 후기 적죠. 강의 후기 적고 그걸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여기다가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 후기 있죠. 쌤 동네에 올려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강의 후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여기와 쌤 동네 후기 복사 붙여넣기로 강의 후기 적어주시면 제가 컴포즈 커피 쿠폰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후기. 오늘 제 후기를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아, 분수 단원 가르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가 좋았다,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선생님들도 스스로 성찰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 쌤동네 공개해 주시면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글쓰기 문집은 저희가 이제 올해 자작자작을 하면서 애들이랑 글쓰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애들이랑 이 자작자작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1대 하나씩 문집을 다 나눠주는데 제가 이런 주제별로도 하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연수를 이제 마쳤는데요. 아,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진짜 마지막에 막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좀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녹화본 공유할 테니까 이 녹화본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또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념 기반 한국 수업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 연수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으셔서 제가 한 9시 33분이니까 한 7분 정도 조금 남아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이 평일에 월요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IB, LOI. IB가, 저도 무엇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약한,
제가 극이과다 보니까 제가 그 교사 별명이 찐 이과 쌤이거든요. 제가 언어에 좀 취약합니다. 아이비랑 LOI 아마 네이버에 치시면 뭐의 줄임말인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아이비 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LOI가 뭐냐면 그 탐구 목록이에요. 소주제 탐구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해드리면 뭐의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오브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맞아. 그렇다고 합니다. 탐구 목록이니까 아마 뭐 오브 뭐일 것 같은데 LOI에서 탐구가 인콰이어먼트인가? 뭐 이 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탐구의 목록이 뭐 L 뭐 시작하는 뭐가 있나 봐요. 네. 블로그 보고 너무 수업이 궁금했는데 너무 알찬 강의였어요. 이런 작은 후기들이 저에게 참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선생님 꼭 후기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 쌤 동네랑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또 이제 들어가실 분 들어가 주시고 질문 조금 받고 저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